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속 링처럼 보이는 이 부품들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직접 금추출을 의뢰해주신 재료로 처음 확인했을 때부터 형태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사이즈의 링들이 섞여 있었고, 표면은 전체적으로 금색을 띠고 있는 구조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금속 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부품들도 금속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재료는 크기가 각각 다른 금도금 금속 링들로 확인되며, 일부 극소량의 금도금 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재료의 무게를 먼저 확인해보면 총 1.99kg, 약 2kg 정도의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링들은 구조상 모재 금속 위에 금이 도금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분석기를 통해 표면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금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링 전체 재질이 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표면에 형성된 금도금층을 분석기가 강하게 읽은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전자부품이나 금속 부품의 경우 모재 금속 위에 금이 도금되어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분석기가 표면층을 중심으로 반응하면서 금 수치가 높게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료 역시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진 부품이라기보다는 금도금이 적용된 금속 링 형태의 재료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낯선 부품들 속에서도 금과 같은 귀금속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금 형태로 존재하는 금은 육안으로 두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이 회수되는지는 직접 공정을 진행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님께서 의뢰해주신 이 약 2kg의 금도금 링 재료를 대상으로 실제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해보면서 이 재료 안에 존재하는 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분리되고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까지 차근차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금도금 링들을 대상으로 금 추출 공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공정을 시작합니다. 금 추출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는 질산 반응 단계입니다. 질산은 도시광산에서 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산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산은 구리, 니켈, 아연과 같은 대부분의 기지 금속을 녹여낼 수 있지만 금과 같은 귀금속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금이 도금되어 있는 금속 부품에서 금이 아닌 금속 부분만 먼저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이 붙어있는 모재 금속을 녹여내면서 표면에 존재하는 금도금층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준비된 재료 역시 금도금이 적용된 금속 링들이기 때문에 먼저 질산 반응을 통해 링 내부의 기지 금속을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질산은 금속과 반응하면서 질소산화물 계열의 가스를 발생시키고 금속은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금도금층은 점점 분리되거나 얇은 금 조각 형태로 남게 됩니다. 금 자체는 질산에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금이 녹아 사라지지 않고 고형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의 목적은 금속 링 속에 들어있는 여러 금속 중에서 금이 아닌 금속들을 먼저 제거해 금이 집중된 상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산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 차 질산 반응이 끝난 뒤에는 반응 과정에서 분리된 금도금층을 먼저 여과지 위에 모아 고형 상태의 금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공정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산 반응은 금속을 녹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료의 구조나 두께, 금속의 종류에 따라 모든 금속이 한 번의 반응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료처럼 금도금이 적용된 금속 링 구조의 경우에는 모재 금속의 두께가 일정하고 비교적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1차 질산 반응만으로는 내부에 남아있는 금속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존 금속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후 진행되는 공정에서 금의 순도나 분리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광산 금 추출 공정에서는 1차 질산 반응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2차 질산 반응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질산 반응의 목적은 1차 반응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남아있는 기지 금속을 한 번 더 녹여내어 금 이외의 금속 성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도금층이 보다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면서 다음 단계 공정에서 금을 분리하기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갈색 연기가 점차 줄어들고 연한 흰색 연기만 발생하는 상태로 바뀌면서 질산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과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용액 속에는 질산에 녹아있는 금속 성분들과 함께 반응 과정에서 남은 금 조각들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액을 여과지 위로 천천히 통과시켜 고형 상태로 남아있는 금 성분을 다시 한번 모아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차 요과까지 진행하면 금은 여전히 고형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금을 용액 속으로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는 공정이 바로 왕수 반응입니다. 왕수는 질산과 염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일반적인 산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금을 용해시킬 수 있는 강한 산성 용액입니다. 금은 질산이나 염산 단독으로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산이 함께 존재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화학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금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질산은 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염산은 금이 용해된 상태를 염화물 형태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금이 용액 속으로 계속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작용 때문에 왕수는 오래전부터 금정제 공정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용액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금 조각들도 왕수 용액 속에 넣어 반응을 진행하면 고형 상태로 존재하던 금이 점차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왕수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면 3차 여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왕수 반응이 끝난 상태의 용액은 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 과정에서 함께 남아있던 미세한 고형물이나 완전히 녹지 않은 잔여 금속 입자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후 진행되는 금 환원 과정에서 순도나 반응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과가 진행되는 동안 용액 속에 녹아있는 금 성분은 액체 상태 그대로 아래쪽으로 통과하게 되고 반응 과정에서 남아있던 미세한 금속 잔여물이나 고형 불순물들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금이 용해된 용액은 보다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고 다음 단계인 금 환원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3차 여과를 통해 왕수 반응이 끝난 용액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나면 이제 용액 속에는 금이 염화금 형태로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의 용액에는 아직 반응에 사용되었던 질산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금 환원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질산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요소입니다. 요소는 용액 속에 남아있는 질산과 반응하면서 잔존 질산 성분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소를 투입하면 용액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용액 속에 남아있던 질산이 점차 제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반응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금 환원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용액 속에 녹아있는 금을 다시 고형 상태의 금으로 되돌리는 과정, 환원 공정을 진행합니다. 환원제를 용액에 투입하면 용액 속에 용해되어 있던 금 이온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 다시금 입자 형태로 변하면서 용액 속에서 점차 침전되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용액 바닥에는 점점 미세한 금 입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에서의 마지막 여과를 진행합니다. 여과가 진행되면서 액체 용액은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고 환원 반응을 통해 생성된 금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금 입자들이 바로 이번 공정을 통해 회수된 분말 형태의 금입니다. 여과지 위에 모아진 금 분말을 열을 이용해 천천히 건조시키면서
금입자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오늘 공정의 마지막 용융 단계입니다. 용융은 말 그대로 금 분말에 높은 열을 가해 금속을 녹인 뒤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금은 약 1064도 정도의 온도에서 녹는 금속으로 이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금 분말은 점차 녹으면서 액체 상태의 금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열이 진행되면 처음에는 금 분말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들이 서로 녹아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금 분말은 완전히 녹아 하나의 액체 상태의 금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녹은 금은 용융 접시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게 되고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고형 상태의 금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질산 반응, 왕수, 환원, 여과, 건조 과정을 통해 분리해낸 금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용융 공정을 통해 최종 금 형태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 뒤 용융을 통해 하나의 금 덩어리로 정리된 결과물을 먼저 무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밀 저울 위에 올려 측정해 보면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의 무게는 20.55g으로 확인됩니다. 이번에 사용된 재료는 크기가 각각 다른 금도금 금속링과 극소량의 금도금 핀을 포함해 총 1.99kg, 약 2kg 정도의 재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금속 링처럼 보이는 부품들이었지만 실제로 공정을 진행해보니 이 재료들 속에서도 킬로그램당 약 10g 상당의 금이 회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순도 분석입니다. 용융을 통해 정리된 금 덩어리를 분석기를 통해 확인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금 99.946%, 즉 이번 공정을 통해 회수된 금은 39 수준의 고순도 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든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금속 부품처럼 보였던 이 금도금 링 재료들이 여러 단계를 거친 공정을 통해 이렇게 하나의 금 덩어리로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광산 분야에서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부품들 속에 금과 같은 귀금속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료 속에 어느 정도의 귀금속이 들어있는지는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실제로 공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님께서 의뢰해주신 약 2kg의 금도금 링 재료를 대상으로 금 추출 전 과정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 한국도시광산이었습니다.